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네,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 윤설미 TV의 유명한 탈북민의 스타 윤설미 씨를 또 심하연 TV에 모셨습니다. 아우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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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시간 그 탈북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 사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나와서 공개 활동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나는 북한에서 왔고 나는 탈북민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100명 손가락에 꽂을만 할까요? 100명, 200명 얼마 안 되는 인원이죠. 얼마 안 될 것 같죠. 34,000명의 탈북민 중. 근데 이것도 대단한 용기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감춰서 뒤에서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맞아요.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다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는지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용기, 사실 저희는 대놓고 구독하시라요. 탈북민 유튜버 이렇게 요즘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녹화 방송이 뭐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어르신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서 이게 유튜브 채널인지 모르고 이만갑인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하는데 요즘에는 이만갑이 나왜 빵 터져. 아니 설미씨 요즘에는 혼자 하더만. 그래서 예? 요즘 옛날처럼 이만갑을 펼쳐놓고 안 하더만. 아, 그 윤설미 TV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만갑이야. 요즘 자주 올라오더만. 옛날보다 좋아.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 잘 몰랐는데 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구독을 했으니까 아마도 계속 뜨나 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어제 너무 웃겨가지고 이해를 못 시키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이만갑인 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어차피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차피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디를 가면 자기 출신을 만나자마자 강릉 출신입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한국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출신이 언제 좋더냐면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이제 변호사, 의사 한다 하는 상류 사회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 출신인가를 많이 좀 따지시잖아요. 어느 학교 출신? 맞아요. 어느 대학교 출신? 같은 어느 동네. 지역 출신? 그러면 괜히? 학연, 지연, 연령 때문에. 이게 연결이 잘 돼서 또 삶의 질이 달라지고 단계가 서로 틀려지는데 저희 탈북민들은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설미랑 누가 친한 것 같아. 지금 유튜브를 보면 아실 겁니다. 설미가 누구랑 자주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 누구랑 친하는 것 같아를 대부분 아실 것처럼 우리도 우리끼리 자기 출신과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서로의 그 사람들끼리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처음부터 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이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미 씨 처음부터 와서 난 북한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저 처음에 이만갑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만갑 작가인데요. 북한 사람 아닙니다. 끊으시오. 이랬잖아요. 그때. 북한 사람 아니라고. 이게 무슨 자랑이고 너무 무섭고 숨이 꺽꺽 막히고 저 TV에 나가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나 처음에. 아니 저 사람들은 김정은이 무섭지도 않나? 아니 심지어 가족이 있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반대하세요. 저를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 탈북민들도 정말 지금도 TV, 유튜브에서 왜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부르냐, 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엄청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내 속이 탑니다. 이런 걸 북한 말로 말하면 또이 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설미 씨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랑가래를 저도 겪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담당하시는 형사분이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강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럼 아예 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20만 원이라는 돈은 욕심이 나는데 그때 용기가 없었고 그걸 왜 탈북민이라고 공개하고 다니냐. 맞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거를 공개하지 않을 거고 나는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기름처럼 스며들어 살 것이다. 나는 여기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공개를 안 할 거라고 악을 쓰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맡아서 오셔가지고 밥도 해주고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선물도 나눠주는 이런 맞아요.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오면 그러면 그거 하고 숨어요. 저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야, 나랑 똑같네. 지 얼굴 찍으면 안
맞습니다. 내 무슨 장군님 애인이라고 누가 날 알아본다고 모조리 같은 것들이 사진 찍겠다고 이거 그거 처리돼요 컴퓨터 처리 그때 컴퓨터 처리라 그랬어 언니 그 얼굴 그 뭐예요 모자이크가 뭔지 몰라 그 컴퓨터 처리돼요 컴퓨터 처리 컴퓨터 처리가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격자 되는 거 격자 체크 이래가지고 얼굴 안 나오는 거 그 컴퓨터 처리돼요 컴퓨터 처리 해주겠다면 또 굳이 계속 사진 찍으라 그런다. 나는 지금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 가서 탈북민들이 절대 사진 안 찍었습니다 하며 내려가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기도 하지만 내 옛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짠한 마음이 들거든요. 짠하기도 하면서 속으로 푹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너무 나요. 가소롭다라는 생각 진짜 미안한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네. 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저 심하연이도 멍청하게 제가 무슨 그런 대단한 인물이고 뭐 김정은 목단은 옆에서 있다가 뭐 탈북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바닥에서 그냥 일반적인 평민의 삶을 살다 왔는데 김정은이 저한테 무슨 관심이 그다지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애인도 아니고. 얼굴도 몰라.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 저번에도 어디 행사를 갔는데 막 사진 안 찍는다 그래서 장군님은 이미 널 잃어버렸어. 됐어. 까먹었어. 됐어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한다서 될 게 아니야. 그 시간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럼 언니는 내가 탈북민이어야 되겠구나. 내가 탈북민이란 걸 공개를 할 때만이 삶의 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삶의 득이 없으면 당연히 북한 사람이란 말 안 하죠. 편견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6.25 전쟁도 일으켰고 청구를 맡았던 적이었고 네. 지금은 뭐 김정은이 계속 핵 만들고 네. 핵폭탄 쐈다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 야 너네 저 북한 왜 그러냐고. 아니 그 정훈이한테 당장 전화하겠다고 그러죠. 아니 정은이랑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정훈이한테 전화해서 핵 그만 만들라고 지시 딱 하겠습니다. 그러지. 그래야 되는데 글쎄 그럴 위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득이 되지는 않지만 살다 보니까 내 직업이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내가 강사로서도 활동하면서 탈북민이어야 되는 게 삶의 맞습니다. 득이 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어떨 때 이게 출신을 공개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TV에 출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연예인도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TV 한번 출연해보는 경험 정도를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조금 한 1년 정도 앉으면서 탈북민이라는 걸 주변에서 암암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탈북민으로서 강의를 해야 될 그런 자리도 몇 번씩 갖추어지고 또 이러면서 탈북민으로서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자꾸 있었던 겁니다. 사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사명감도 있었고 두 진짜 많이 번째가 생겨요,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 제가 직장 일을 하는데 자꾸 그 비슷한 연배의 여자 직원들끼리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야야야 저하고 팀장도 나이가 같았거든요. 자기는 그 학교 때 누구 좋아했어? 막 소방차 세대인 거. 소방차가 보여? 리로 하는 이 소방차인 줄 알고 있잖아. 머리를 짱구를 쫙 골리는 거야. 그래서 소방차 예 하면서도 말 들어보니까 아니야 무슨 걸그룹이야 소방차. 그래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냐면 말은 사투리를 쓰는데 내가 강원도 춘천에서 왔다고 속초에서 왔다고 하면 직장 안에서 제가 왕따인 거예요. 왜냐면 쟤는 우명한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야. 뭔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고 그런데 하윤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 강원도입니다. 고향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동기 저는 이야기하고 할 때 저는 우명한 사람이 됐고 뭔가 감추고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직장 사내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편견이 쭉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격이 좋아요. 두리뭉실하고 화도 잘 안 내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는 오픈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제가 정말 진지하게 밥을 먹으면서 저는 사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막 격려를 해주시고 정말 미안하다. 그냥 탈북민이거나 이런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챘고 조금 자기가 이 과거를 숨기고 싶은 숨기는 거리가 많은 좀 우물한 사람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은 말을 날랐다. 원래 여자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제가 훨씬 더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저를 감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저를 그냥 동급의 한국 사람으로 바라봐 줄 때보다 탈북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너 이것도 잘해? 아, 너 중국어도 잘해? 너 컴퓨터도 이렇게 잘해? 너 정말 능력 있네? 라고 인정해 줄 때 이렇게 높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탈북민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내 삶의 질이나 이렇게 적극적인 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데서 내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탈북민이야. 이 말에는 또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요. 탈북민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또 이제 북한 출신으로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탈북민이라서 시간 쟤 또 지각했어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되겠다. 저 북한 사람들 저래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내 자식을 키울 때 다 부모 욕합니다. 자식이 잘못 행동을 하면. 내 부모를 옆에서 보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왠지 그 북한 땅이라는 게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내 고향인데 내가 잘못 행동을 함으로 해서 북한은 저래 라고 말해주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댓글을 보면 기분이 좋았을 때 좋은 기분이 이런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도 10년, 20년 동안 이루지 못했는데 설미 6년 만에 집 마련했구나. 대단하다라는 댓글을 보면 그런 댓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 갔을 때 강의 장소에 가서 5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만났을 때 처음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예의스럽게 탈북 혹시 어떻게 이거 물어봐도 돼요? 하면 괜찮습니다. 물어보시라요. 탈북 어려워요? 이러면 아이고 목숨 걸면 됩니다. 이러면 빵 터지시면서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또 같이 관심사를 끌게 되고 친구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내년에 또 뵙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되게 건강하게 흐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탈북민이라는 걸 오픈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심하연 언니의 마음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탈북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향 땅에 먹칠을 하지 않고 고향에 계시는 2,400만 동포들이 다 그렇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오픈되는 게 우리한테 삶에 득이 되지 않을까. 돈이 이만큼 생기는 게 득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나한테 갖다주고 에너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게 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그리고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제가 자주 찾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은 1년 넘게 운영을 하는데 1,000명, 2,000명에서 넘지 못해요. 근데 솔직히 탈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있잖아요. 맞아요. 컨텐츠라고 하는 우리 잠재적으로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과 여기 와서 느꼈던 감정과 북한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네.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한 달도 안 되는데 구독자 10,000명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산다면 10,000명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난다긴다는 사람이 아니면 1,000명을 못 모아서 유튜브를 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탈북민이어서 제가 뭔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대받는다고는 말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탈북민이라는 게 나의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가치를 부여받는. 그러니까 그렇죠. 왜 가치를 부여받냐면 우린 70년 동안 헤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포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힘들게 걸어왔던 그 삶, 그 자체가 일기가 우리에게는 한국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치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공개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독자도 빨리 그렇게 올랐고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북한 문제나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빨리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나 함부로 남발할 수는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설미 씨도 그렇고 저도 저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용기거든요. 왜 탈북민들은 니들은 유튜브만 앉아서 하냐 이런 말 하는데 우리 다 직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이 있고 그 33,000명 이상이 왔는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극소수의 몇 명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실상은 묻힐 거고 북한의 사실을 또 많이 알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는 일들은 탈북민이라는 용기를 가지고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차려지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아니면 못하는 직업을 합니다. 왜냐면 나와 같은 나이, 연배, 건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 설거지를 하거나 회사에 나가서 컴퓨터를 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 태어난 실상을 누구에게 공개를 하고 그걸로 통일 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서 살아서 탈북을 성공해서 그것도 대한민국 입국해서 살아서 그것도 요거까지 되고 이거까지 돼야 겸비되는 이 자신감 어떡하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자신감으로 일을 합니다. 누가 뭐를 해도 야 너네 개나 소나 요즘 일을 안 하고 일입니다. 저희도 사람이 오직 누워서 뭐 설거지하고 화장실 쳐서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저희도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일,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그래서 더 뿌듯하고 사명감까지 사명감이 되게 거대하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내가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묻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던 영상을 찍던 항상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서 일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면 못한다는 이런 얼빠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명감이 아닐까.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명감과 동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천직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저보고 늘 말하는데 왜 유튜브에 나가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싫다고 이야기하거나 김정은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냐. 그냥 닌 다니던 직장이나 다니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냐. 뭐 굳이 여기서 나는 탈북했습니다. 이명박에 써가지고 다니냐고. 부정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가까운 지인도 있고 가까운 친척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한데 저희가 탈북민으로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한 큰 용기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마냥 또 남한 사회에서 나쁘거나 부정적으로 읽혀지고 너네는 그냥 이등국민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으로서 우리가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유튜버가 100명 정도가 되고요. 대한민국 유튜버는 4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 유튜버 분들 유튜브? 북한에서 태어난 게 출세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제가 말했죠. 우리밖에 말할 수 없는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우린 특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좋은 높은 데 계신 분들은 높은 얘기 바닥에서 아오지에서 다 서로 틀리잖아요. 설미. 감옥에서 애엄마로서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북한 사람은 멀지만 대화를 하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탈북 유튜버들이 나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탈북민이라고 해서 너무 뒤쪽으로 숨지만 마시고 오픈하면 훨씬 더 많은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갓 탈북해 온 탈북 신상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탈북 신상 나머지 또 우리 탈북 유튜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탈북민 유튜버들이 나와서 북한 이야기를 하고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님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냥 욕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었습니다. 탈북을 할 때도 용기였는데 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살다 보니까 탈북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5년, 6년이 지나서부터 용기 있는 자만이 뱉을 수 있는 그것 또한 용기입니다. 네, 멋있는 말이고요. 또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를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온전한 삶, 건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